오늘 아이러브유에서 리뷰할 영화는 3월 18일 넷플릭스에서 방송을 시작한 스웨덴 영화 블랙크랩입니다. 가상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고요. 상영 시간은 110분. 아담 버그가 연출을 맡았고 누미 라파스가 주인공입니다. 딸을 잃은 엄마가 군인이 돼서 딸을 찾고자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배우들의 대사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까 스웨덴어더군요. 로튼 토마토 지수 69%, 관객 평점 35%를 기록 중인데 관객평이 훨씬 안 좋은 이유는 관객들의 기대와 다른 전개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목인 블랙크랩은 어둠 속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움직이는 에드 일행을 옆으로 걷는 개들로 비유한 겁니다. 블랙은 어둠이고 크랩은 스케이트로 이동하는 에드 일행을 의미하죠. 누미 라파스는 출연 배우들 중 유일한 글로벌 스타입니다. 스웨덴 태생으로 스웨덴어, 영어, 노르웨이어, 덴마크, 아이슬란드어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 천재입니다. 스웨덴 작가 스티그 라르손의 동명 소설을 영화로 옮긴 밀레니엄 시리즈 1, 2, 3편에서 주인공 리스베트 살란데르 역을 맡아서 이름을 알린 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의 프로메테우스, 또 월요일이 다 되었다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제가 누미 라파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국적인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녀는 조각미모를 자랑하는 여자 영화배우들에 비해서 평균 이하의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한 번 보면 잊기 힘든 강렬한 인상과 개성 만점의 얼굴을 가졌죠. 외모에만 기대지 않고 개성을 살려서 연기를 잘하고, 또 외모가 안 예뻐도 개성을 살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입증했다는 점에서 존경할 만한 여배우입니다. 꿈이 영화배우인데 용모가 자신이 없어서 혹시 포기하려 한다면 누미 라파스를 롤모델로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진에 침투하는 에드 일행의 활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영화지만 영화가 강조하는 주제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이 주제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에드고요. 에드는 딸 바니아를 찾기 위해서 어떤 임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니아를 향한 모성애를 실현하는데 방해하는 적이나 또 아군의 목숨은 가차없이 빼앗습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살상을 한다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거짓과 술수, 또 기만과 불신이 막 판치는 이런 전쟁터에서 사실 희생과 사랑을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에드 역시 임무 수행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을 고집하는데요. 딸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관점을 전환합니다. 감독은 에드와 일행의 임무 수행 과정을 불신, 갈등, 신뢰, 사랑의 회복 4단계로 구분합니다. 에드는 과거에 어느 날 딸 바니아를 차에 태우고 나갔다가 교통정체에 걸려서 옴짝달짝 못합니다. 내전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온 후에 갑자기 괴한들이 나타나서 막 난사를 시작합니다. 괴한들은 바니아를 납치하고 에드는 정신을 잃죠. 시간이 지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군인이 된 에드는 새로운 부대에 도착합니다. 에드를 마중 나온 닐른드 중위는 기지복귀 도중에 잠깐 다른 곳에 들렸다가 가자고 하죠. 그런데 닐른드가 사라지자마자 적군들이 혼자 남은 에드를 습격합니다. 에드는 그들을 사살하고 간신히 기지로 귀환하지만 닐른드를 향한 의심의 눈길은 거두지 않습니다. 에드와 닐른드 두 사람의 불신은 작전에 나가서 지휘관이 사망한 후에 부대 지휘권을 놓고 더 크게 불거지죠. 불신 상황은 카리미 상병 때문에 더 커집니다. 카리미가 몰래 누군가와 통신하는 장면을 에드가 목격했는데 바로 그때 적의 무장 헬기가 일행을 공격합니다. 카리미는 여자친구와 연락한 거라고 변명하지만 부대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죠. 지휘관의 능력은 긴급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무능한 지휘관은 유능한 부하들을 소득 없이 사지로 몰아넣죠. 이런 유형의 지휘관들은 자신의 안위와 또 승진, 면피에 집착합니다. 작전이 실패하면 부대 지휘관에게 덤티기를 씌우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에드 일행에게 작전을 지시했던 라드 사령관이 바로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블랙크랩 작전의 목표는 아군에게 캡슐 2개를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는 꽁꽁 얼음이 얼어있기에 차로도 배로도 갈 수가 없어요. 지휘부는 스케이트를 타고 적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백해리, 즉 185km를 가라고 합니다. 진로 주변에는 무장 헬기마저 순찰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실패 확률 99%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에드는 손을 들고 터무니없다고 항변합니다. 라드 사령관은 의견을 묵살하는 대신에 목적지에 가면 딸을 만날 수 있다고 넌지시 이야기해줍니다. 이보다 더한 동기부여는 없죠. 그래서 에드에게 이제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휴식처에서 닐런드가 에드를 배신합니다. 그녀가 잠든 사이에 캡슐을 지니고 도망친 거죠. 에드는 닐런드를 추격해서 캡슐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닐런드는 캡슐 안의 바이러스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며 캡슐을 파괴하자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에드는 닐런드의 주장을 듣지 않습니다. 딸을 만나야 하니까요. 서로 목표가 다르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군에게 캡슐 2개를 전달한 후에 에드는 제독으로부터 라드 사령관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에드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짓말이지만 또 라드 사령관 입장에서는 에드 덕분에 임무를 달성한 셈이니 훈장을 받을 만한 공을 세운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라드 사령관의 거짓말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임무는 성공했지만 에드는 괴롭습니다. 인생 목표가 물거품이 되었으니까요. 에드는 그제서야 맹목적인 관점에서 풀려납니다. 닐런드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바니아의 엄마로서 실패하자 미래 인류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하는 대전환의 순간입니다. 불신과 갈등으로 서로 반목하던 에드와 닐런드가 공감하고 화해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캡슐을 얻은 두 사람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헬기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에드는 그 자리에 남겠다고 합니다. 닐런드는 몰랐지만 에드는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에드는 죽을 장소가 그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니아를 만날 수 없는 지금 인류를 위해서 캡슐을 없애는 임무는 자기가 수행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에드는 수류탄 안전핀을 제거하고 아군들과 대치합니다. 수류탄에 바이러스 캡슐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도 총을 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군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에드는 허공으로 몸을 던집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이지만 에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딸과 상봉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수류탄이 터지는 순간 에드와 바니아가 만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유인 동시에 에드의 선택이 전 인류를 구원했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염두에 두면 이 영화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군인들은 무능한 지휘관과 유능한 사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병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열정적인 데 비해서 지휘관들은 무능하고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임무 브리핑 전에 한가하게 피아노를 치던 라드 사령관이 이 사실을 대표합니다. 부하들을 사지에 내모는 작전을 앞두고 한가롭게 피아노라니요. 피아노 칠 시간이 있으면 성공 확률이 더 높은 작전을 생각해야죠. 기껏 내놓은 작전이 스케이트 타고 적피하면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얼음 위를 185km나 가라는 그런 작전이니 미친 겁니다. 180km가 실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서울 여의도역에서 중부고속도로를 거쳐서 대전까지 해버립니다. 라드 사령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연상시킵니다. 자국 젊은이들에게 전쟁 목표나 또 명분도 안 주고 훈련이라고 속인 후에 사지로 내몬 꼴이 영화 속 지휘관들하고 데칼코아니에요. 머저리 대통령 한 명의 오판 때문에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전 세계가 좀 난장판이 됐잖아요. 이 영화는 의미론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데 사실 구성이나 또 개연성 같은 걸 보면 에멘탈 치즈만큼이나 구멍이 많습니다. 우선 적군이 바니아를 납치한 이유가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인질로서의 가치도 없고 또 나중에 실제로 인질극을 버지도 않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부였던 에드를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닐런드가 데려간 곳에서 에드가 10명 정도의 적을
물리치고 간신히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릴런드는 나중에 멀쩡히 돌아옵니다. 차가 없어서 탈출이 불가능했는데 말이죠. 라드 사령관을 무능한 지휘관으로 설정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기적이에요. 아군의 운명을 좌우할 작전을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느낌입니다. 주인공인 애들을 이렇게 띄우기 위한 설정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액션 영화가 이렇게 관객을 웃기면 곤란하죠. 이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에드가 얼음 물속에 들어가서 캡슐을 꺼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음이 영하처럼 얼 정도면 최소 영하 15도 이하인데요. 소방당국 안전지침에 따르면 얼음물에 빠질 경우에는 저체온증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난자 생존 시간이 15분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은 물속에서 나온 후에 담요만 덮어 쓰고 유유히 스케이트를 탄 다음에 빈집에 도착해서야 몸을 녹입니다. 저체온증 따위는 개의치 않는 강철 체력인가 봅니다. 이런 황당한 설정, 또 어떤 구성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아주 망작이지 않은 이유는 누미 파라스의 출중한 연기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드와 닐론드의 갈등과 화해까지 이어지는 긴장감이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고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액트 오브 밸러 같은 특수부대의 어떤 실감나는 전투 상황을 기대한다면 완전 실망하실 겁니다. 누이 파라스의 연기와 또 전쟁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표현하는 어떤 인간의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보셔도 좋습니다. 이상 I love you의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 즐거움하세요.